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박 기자는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있어요.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죠. 이분은 선거 때 이렇게 보면 항상 1등을 한 번씩은 해요. 잠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거나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 그 지지율이 거의 막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 기자도 저는 일초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박 기자가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6.15는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이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네.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이게 5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 1등을 달리다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결국에는 철수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제 주관입니다만. 네, 개인적인 판단. 네. 뭔가 소신이 없고 어떤 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네. 이리저리 이제 여론에 이렇게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철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그 간철수 그런 비판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안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안철수 의원은 2012년 자기가 펴낸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네. 이 안보 사안에 대해서 각종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017년 대선에 나와서는 안철수의 생각 2012년에 했었지만 난 지금도 전혀 바뀐 게 없다 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오고 나서는 마치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달라졌다고 단정할 만한 달라졌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겁니다. 없으면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위 보수정당에 나온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네. 자기의 지금 생각은 무엇이고 바뀐 계기는 무엇이고 왜 바뀌었으며 결국에는 바뀐 생각은 무엇인가 이거를 안철수의 생각을 우리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 선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6.15 선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했던 안철수 의원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3월 달에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 세력이 통합신당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보도자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저는 대선 전부터 6.15와 14선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누차 천명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차 천명해 왔다 그겁니다. 네. 아주 확고한 자기의 소신이라는 겁니다. 뭐가 6.15와 14선은. 그러니까 네. 6.15는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과 김정일, 14는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과 김정일 네. 요 둘이서 국민적 동의 없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그냥 둘이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15 선언은 뭔가 이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를 한 거고 14선언은 이 6.15의 후속편, 네. 속편, 대략적인 그거에서 실천 방안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북한을 더 도와줄 수 있느냐. 뭐 해주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러면 6.15가 과연 무엇이길래 안철수는 과연 6.15는 계승해야 될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칭송을 했느냐. 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 6.15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6.15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6년 2월달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6.15 14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 6.15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과연 안철수 의원 말대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너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6.15 선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겁니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단 문제가 있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한은 공통성이 없습니다. 공통성이 없는데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과 그 방향에서 네. 앞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안 하죠. 국민적 동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이라고 합의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거의 원류는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야 사당이 그 합의해가지고 채택을 한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여야 사당이라고 하면 분명히 김대중 당시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네.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제는 뭐냐? 1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입니다. 화해 협력 단계, 상호 불신 뭐 이런 걸 해소하고 네. 이 화해 협력 단계를 지나서 2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남북 연합 단계는 뭐냐?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남북 공동 사무처 이런 것들을 남북 합의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그래서 통일을 준비한다. 잠정적인 과도 단계를 거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남북 연합 단계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뭔가 연방제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방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는 동격이 아닙니다. 네. 동격이 아닌 것과 아닌 단체 내지는 조직과 대한민국 정부가 동격으로 남북한의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연방국을 형성한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남측의 연합제한 뭐냐? 민족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우리가 국가연합,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연합처럼 뭐 이렇게 화폐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정치 이런 걸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민족 공동체다. 네. 국가 연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통일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 통일 국가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통일은 뭐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한다 이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북한의 낮은 연방제는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게 1980년에 북한 김일성이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높은 단계 연방제 아닙니다.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활동 허용, 그 다음에 공안기관 폐지 이거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 뭐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들, 네. 북한 간첩들, 네. 공산당 지령받는 애들,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다 경찰, 공안 부서 이런 거 다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또 신나는 겁니다. 김정일 장군님 만세,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만세 외쳐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처벌할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철수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력 남침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적화 통일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약간 살짝 버전을 바꿔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결 조건이 없이 네. 일단 그냥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해서 남과 북이 각자의 자치정부가 군사 외교권까지 다 갖자. 그럼 대체 이런 통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군사 외교권까지 간진 상태에서 연방제 통일하지 않습니까? 따로 갖자는 얘기예요. 네, 결국엔 이건 뭐냐면 선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외국 군대가 없는데 너는 왜 주한미군이 있느냐?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인데 왜 공산당 활동 허용하지 않느냐? 이거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정당 이거 다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공산당 활동 허용하고 네. 야 그리고 공산당 활동 이거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왜 안 없애고 되냐?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그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국가보안법 있고 국정원 있고 해도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내란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란 선동해갖고 실제 정당 해산된 정당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간첩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남남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에는 영공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영공 정권과 적화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바로 또 무력 침공을 들어간다 그겁니다. 근데 이미 한 나라, 연방제 통일에서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내전입니다, 내전. 네. 내전에서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유엔군, 우리는 지금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군이 다시 들어올 명분이 없습니다. 주한미군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력 적화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한도. 근데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연방제한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공통성 전혀 없고 그 과정도 공통성이 없고 그 최종 지향점도 공통성이 전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인데 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한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적화다. 네. 이겁니다. 남조선 혁명이다. 이겁니다. 근데 뭔 공통성이 있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게 이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6.15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누차 첨령이었다고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가 햇볕 정책을 옹호했다가 갑자기 대선 때 돼서 말이 바뀌었다가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왜 아무런 변명과 해명 반박 이런 걸 안 하고 있느냐. 대체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이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뭐 물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상당한 득표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차기 아주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반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내의 당 그 뭐 비례대표 3명 가지고 운영했던 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반을 가진 정당을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접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선에 직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대권 주자 안철수 의원의 과연 안보관은 무엇인가? 안철수 의원이 6.15에 대한 평가는 과연 무엇인가?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김기현이라든지 뭐 천하람 이런 사람 말할 필요도 없지만 황교안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 그겁니다. 이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기현 의원의 그 울산 땅 네. 개발 의혹 그걸로만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1등이라서 그런 거고 안철수 의원 근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 국가 안전 보장 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들이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전쟁이 나봐야 이제 그런 걸 체감할 수밖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 그때 가서 체감하면 이미 늦었다는 늦었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그 순진한 식으로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빠한테 했다는 식으로 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2017년 대선 때까지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다면 지금은 과연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인가? 안철수의 입장은 무엇인가? 안철수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대권을 꿈꾸는 안철수의 의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기자가 그 긴 용어도 아주 잘 외워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 하여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